15세기 세계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유럽은 미신, 사회적 경직성, 제한된 지식 접근성으로 특징지어진 중세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은 손에 닿을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각 책은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걸작으로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정성껏 베꼈으며 만들었습니다. 단 한 권의 필사본을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었으며 가격은 매우 비싸서 교회, 귀족, 그리고 가장 부유한 대학들만이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은 문자 그대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작은 도시 마인츠에서 한 남자가 모든 것을 바꿀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 중산층 상인의 아들로 140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수공예와 정밀성을 중요시하는 가정에서 자라 금속 가공과 정교한 조각 기술을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텐베르크는 단순한 장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안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당시 구텐베르크는 금세 공사로 일하며 매우 귀중하고 세밀한 물건을 제작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찰은 보석과 조각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상인들이 상품의 도장을 찍는 방법과 포도주 양조업자들이 포도즙을 짜기 위해 프레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겉보기에 관련 없는 아이디어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어가 포도주 배럴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쉽게 재현될 수 있다면 어떨까? 이 생각은 인쇄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텐베르크만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이미 나무 블록을 사용한 원시적인 인쇄 기술이 개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한계가 있었고 유럽에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이를 능가하여 더 효율적이고 적응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가 직면한 첫 번째 도전은 글자였습니다. 각 페이지를 하나의 조각으로 새겨야 한다면 작업은 여전히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전체 페이지를 새기는 대신 재사용하고 재배열할 수 있는 개별 문자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해서 이동식 금속 활자가 탄생했습니다. 이 작은 금속 블록은 문자, 숫자 및 기호를 나타내며 퍼즐처럼 조합되어 어떤 텍스트든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도전은 잉크였습니다. 기존의 필사본에 사용된 잉크는 물 기반이었으나 금속에는 잘 붙지 않았습니다. 구텐베르크는 두껍고 기름 기반의 특수 잉크를 개발하여 종이나 양피지에 완벽하게 전이되어 깨끗하고 내구성 있는 마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구텐베르크의 진정한 천재성은 이러한 모든 요소를 일관된 시스템으로 통합한 데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관찰했던 포도주 프레스를 모델로 하여 이동식 활자에 균일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계를 설계하고 잉크를 종이에 정밀하게 전이시켰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복제하고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1448년 그는 투자자인 요한 푸스트를 만나 그의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푸스트는 이익의 일부를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구텐베르크는 자신의 작업장을 설립하고 그의 걸작인 성경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수세기 동안 수도사들이 제작한 화려한 필사본과 맞먹는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가진 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은 방대했습니다. 구텐베르크와 그의 팀은 이동식 활자를 정렬하고 잉크를 조정하며 프레스를 조정하는 데 온종일을 보냈습니다. 각 페이지는 도전이었고 각 인쇄는 승리였습니다. 몇 년간의 작업 끝에 1455년 구텐베르크 성경이 탄생했습니다. 이 책은 페이지당 42줄로 이루어졌으며 전통적인 필사본과 외관상 거의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수도사가 한 권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에 수십 권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성경이 기술적, 예술적으로 성공했지만 구텐베르크와 푸스트의 관계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푸스트는 자신의 투자를 회수하고자 구텐베르크를 고소하며 그가 돈을 낭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구텐베르크는 작업장과 그의 발명품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푸스트와 그의 견습생인 페터 쇠퍼는 구텐베르크의 기술을 사용하여 책을 계속 생산했으며 구텐베르크는 거의 빈털터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쇄 기술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인쇄소는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성경, 과학 논문, 지도, 소설 및 정치 팜플렛 등 모든 종류의 책이 인쇄되었습니다. 인쇄 기술은 지식을 민주화하고 책의 비용을 줄이며 아이디어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퍼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종교개혁, 르네상스 및 과학혁명과 같은 중요한 사건들에서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 1468년 많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산은 계속됩니다. 그의 사망 후 불과 한 세기 만에 수백만 권의 책이 유럽 전역에 유통되었으며 인간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세상을 배우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그의 발명품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여겨지며 불의 발견이나 바퀴의 발명에 비견됩니다. 구텐베르크는 단순히 기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 생각하고 꿈꾸고 발전할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인쇄 기술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지식은 모두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선언이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세계를 이끄는 비전입니다.